그 과거의 평화는 아주 나약하고 유약한 평화다. 우리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는 평화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또 그 가치인, 핵심 가치인 2023년 6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았습니다. 저는 6월 6일 현충일날 아침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겪었던 애환과 지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8만 3천여 명의 국군 포로가 중에서 한 6천여 명만 복귀가 되고, 그 후에 남북관계 전환 과정에서 북한이 국군 포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많은 우리 국군 포로가 아직도 귀환하지 못하고 아직도 일부는 생존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몰랐습니다. 1994년에 조창호 소위가 43년여 만에 천신만고 끝에 탈북하여 대한민국 육군 소위 조창호 이제 기회국 신고한다고 신고를 했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2023년 뜻깊은 한미동맹 70주년 이 해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특히 국방 전략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담아낸 아주 중요한 전략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이름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 발간된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전략 문서가 발표됐는데도 국방안보 커뮤니티는 물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고 오히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그 브리핑 내용만 전달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국가안보 전략서가 내세운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그 달라진 위상을 표방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도 모릅니다. 일부 내용에서는 아주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8개장에 달하는 이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국가안보전략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상세히 읽어본 결과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지만은 그 중에서 참 이거는 자유, 평화, 번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강조하는 위협, 그거에 대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 태세, 그리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실제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하고 실제 내용이 상당히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2023년 이후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국가안보 전략을 헤쳐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안보환경 변화를 진단한 많은 내용 중에 미중 간의 핵 군사적 또 경제적 패권 경쟁을 다룬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칫 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만 강조하다 보면 그 어떤 진영 논리에 파묻혀서 우리가 자칫 원하지 않는 선봉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전략은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된 이후에 5년마다 이제 발표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안보 정책 기조가 제시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자극적이나 흥미롭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방안보 커뮤니티나 특히 이제 스마트 국방안보 포럼을 다루는 이 TV에서는 이것을 조목조목 짚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팩트를 좀 정리해 보면 말이죠. 국가안보 전략은 외교나 통일, 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 출범시마다 우선 변화된 안보 환경이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체 나갈 것인가는 국정의 핵심적인 기조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발간된 국가안보 전략은 총 8개장으로 107쪽 분량이고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를 그 과거의 평화는 아주 나약하고 유약한 평화다. 우리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는 평화라고 선언하는 걸 보고 그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또 그 가치인, 핵심 가치인 평화적 남북 통일을 지향한 로드맵이나 어떤 종전의 과정이나 평화협정 과정이 일체 언급됨이 없이 일단 무조건 우리는 한미동맹의 큰 틀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고 싸우면 싸우겠다. 강대강을 내세우는 그런 얘기가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이제 국력이 K 방산 열풍에도 나와 뒷받침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전작권 한수 문제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는 방향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일체 없고, 상당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전략이라든지 이른바 NCG, 한미일 3국이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핵 협력 그룹을 형성해서 공동에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기조가 선제 타격도 불사하겠다는 정신과 철학, 어떤 국정의 기조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서 상당히 우리 표현 중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용감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이것이 대한민국이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쟁 70년 이래 또 다른 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속에 너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는 이런 오판의 소지가 담겨 있고, 그것이 국정 철학과 또 국가 안보 전략의 기조로서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고, 또 이럴수록 우리가 한미동맹 70주년의 그 의미를 새기고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또 미국의 이제 대선 전국 곧 달아오는데 그 대선 전국 또 결과에 따라서 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수 있는 요소까지 전략적 균형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명쾌하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니까 가만 안 두겠다. 물리적 대응 태세, 삼축체계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과연 전략사령부를 만들고 무슨 시스템을 개척하고 그러면 예산은 그거 확실히 뒷받침되고 있느냐? 예산은 또 따로, 예산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일방적인 선언적인 지침이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콜린 파월, 그런 미국의 사막의 폭풍작전의 영웅 콜린 파월이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는,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국가와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당장 파이트나 오늘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만은, 그러나 전쟁의 위험성과 그 폐해를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러한 정책 결정이 이르지 않도록 합참무장 당시에도 할 말을 하는 어떤 전문가 그룹으로서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 2023년 6월에 생각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방부 합참의 고위 이 순회 결정 그룹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제 이게 오는 그 명령이 나왔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속통만 한 건 아닌지, 그걸 생각해 볼 때 조창호 소위가 와서 10년여를 생활하고 아오지 탄강에서 그 고생하고 얻은 교폐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때 비공식으로 나온 얘기가 최전방에 연세대, 지금은 연세대에 다니다가 이제 자원에서 100일 포병대대 관측장교로 있었는데, 그때 최전방에 있었던 많은 소위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때 영문도 모르고 중국문의 포로가 돼서 했던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크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할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서가 바로 이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엄중하고 위중한 전략 방향에 한 채에도 오판이나 무지몽매한 결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도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전략 문서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 자유, 평화, 번영이 아니고 자칫 위협, 물리적 대응,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에 너무 치중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이 시간에 스마트 국방 평론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우리 국민과 국방안보 전문가들이 할 말을 하고 적절한 전략적 균형을 하는 소통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